한국의 한 사찰, 연말 천도제가 울려 퍼지는 순간 누더기 차림의 70세 어머니 원주가 법당으로 뛰어들어 주지지명의 얼굴을 가리키며 외친다. 불효자야, 네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땅을 팔아 돈을 챙겼지. 신도들은 충격에 얼어붙고 지명은 침착한 미소로 그녀를 불안정한 사람이라 몰아세운다. 하지만 원주는 서류 사본을 흔들며 한 줄도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네 아버지의 죽음, 그날의 진실을 너는 숨겼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법당은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고 소문은 사찰 밖까지 번진다. 수사는 토지 처분 기록, 계좌 흐름, 복지 신청과 부양 거부 정황, 당시 시간대 진술의 공백을 촘촘히 대조한다. 조사실에서 지명은 직함과 명예를 내세워 원주를 흔들려 하지만 형사와 검사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몰아붙인다. 신도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며 논쟁하고 사찰 운영도 멈출 정도로 혼란이 커진다. 그 속에서 원주와 수사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원주는 아들 하나라서 숨겼다는 죄책감을 끊어내고 자신이 겪은 추위와 굶주림을 담담히 말하며 끝까지 증언한다. 결국 법정에서 지명이 숨겨온 행적이 드러나 그는 중형을 선고받는다. 남는 건 하나, 침묵이 죄를 키웠다는 분명한 교훈이다. 한국의 한 사찰, 연말 천도제가 한창 진행되던 날이었다. 법당 안은 향냄새와 연불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검은 외투를 벗어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맨 앞 법상에는 주지 지명이 단정한 가사자락을 정리하며 목탁 소리에 맞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의식을 이끌고 있었다.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를 떠올리며 훌쩍였고 누군가는 가족 사진을 휴대폰 화면에 띄워두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의 법당은 떠나간 사람을 위한 자리이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후회가 조용히 떠다니는 공간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불을 뚝 끊어놓았다. 쾅! 하고 나무 문이 벽에 부딪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쏠렸다. 한겨울 찬바람이 법당 안으로 확 밀려들어왔고 바람과 함께 누더기 같은 옷차림의 노파가 비틀거리듯 뛰어들어왔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바람에 거칠게 터 있었고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선명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지명 어딨어? 누군가 숨을 삼켰다. 옆자리 신도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분 누구야? 또 다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미쳤나봐. 천도제 중인데. 지명은 목탁을 멈추지 않으려는 듯 손을 들었다가 결국 천천히 내려놓았다. 법당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명은 몇 걸음 앞으로 나와 입구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어르신, 지금은 의식 중입니다. 밖에서 말씀을 나누시죠. 노파는 그 말에 웃지도 않았다. 대신 곧장 법상 앞까지 성큼성큼 걸어왔다. 발걸음이 휘청거릴 때마다 낡은 신발 밑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한가운데에 서더니 손가락을 곧게 세워 지명의 얼굴을 겨눴다. 봐? 내가 밖에서 살게 만든 게 누구야, 이놈아. 법당 안에서 웅성거림이 한꺼번에 터졌다. 이놈아? 주지 스님한테. 아니, 저분이 왜... 지명은 얼굴 근육이 잠깐 굳었다가 곧바로 부드러운 표정을 만들어냈다. 그 표정은 신도들에게 익숙한 법문할 때의 얼굴이었다. 어르신, 언성을 낮추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노파가 말했다. 너는 여기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하면 끝이냐? 내 앞에서도 그 가면이 통할 줄 알아? 지명이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어르신을 뵌 적이... 그 순간 노파가 입술을 떨며 이름을 뱉었다. 원주야. 내 이름 원주. 네 엄마 원주. 네가 내 앞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굴겠다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다. 누군가는 자동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 진짜 어머니라고? 설마 저런 차림으로. 원주는 지명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나를 집에서 내쫓았잖아. 네가 내 손에서 도장 가져가서 땅 문서 들고 나갔잖아. 엄마 잠깐만요 하더니 돌아와서는 뭐라고 했어? 이제 우리 집은 내 거예요. 엄마는 나가요.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소리냐?
지명은 눈을 크게 뜬 척했다. 어르신, 지금 말씀은 너무 뭐? 원주가 비웃었다. 너무 사실이라서? 너무 정확해서? 법당 맨 뒤에서 누군가 소리내어 말했다. 어르신, 증거가 있으세요? 그런 말씀은... 말끝이 흐려졌다. 말한 사람조차 스스로도 무서웠던 것이다. 신도들 앞에서 주지에게 불효가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말을 던지고 있는 이 노파의 얼굴은 너무 단단했다. 원주는 그 사람을 잠깐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오래 참아온 것을 하나씩 꺼내놓듯 말했다. 증거? 내가 이 몸으로 겨울을 났어. 지하도에서 역 대합실에서. 밤에 자다가 쫓겨나고 아침에 사람들 발에 치이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서 있던 날이 수십 번이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증거야. 내 몸이 증거야. 지명이 한 발 물러섰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소매 끝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보였다. 법당 조명 아래서 그의 손가락이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을 눈치챈 건 아주 일부뿐이었다. 대부분은 원주의 말에 정신이 빨려 들어가 있었다. 지명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원주 씨, 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 분, 지금 감정이 격해지셔서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밖에서... 원주는 그 말을 자르듯 외쳤다. 주장? 너 내 배에서 나왔어. 네가 어릴 때 열이 펄펄 끓던 날 내가 밤새 업고 병원 뛰어다녔어. 네가 입던 교복 내가 손으로 꿰매줬어. 그걸 주장이라고 해? 신도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흐느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스님, 사실이 아니죠?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지명에게 확인이 아니라 구원을 요구하는 듯했다. 지명은 그 목소리를 붙잡고 싶었던 것처럼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지금은 의식 중입니다. 이분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도움? 원주가 헛웃음을 쳤다. 그래, 나 도움 필요해. 근데 네가 나한테 준 도움은 뭐였지? 내 전화번호 차단, 내 주소지에서 내쫓기, 내 서류 빼돌려서 땅 팔아치우기. 그게 네 도움이야? 지명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잠깐의 침묵이 지나자 그는 차분한 톤으로 말했다. 원주 씨, 여기서 이러시면 법당이... 원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낮아졌지만 더 무서웠다. 법당이 더럽혀질까봐? 그래, 법당이 더럽혀질까봐 겁나지. 근데 네가 한 일은 법당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혔어. 네가 내게 한 짓은 불효가 아니라 죄야. 그리고 원주는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법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는 말이었다. 그리고 네 아버지 죽음. 그거 사고 아니었어. 누군가 하고 소리를 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지명은 눈을 크게 떴다. 그 눈이 놀란 눈인지 분노를 억누르는 눈인지 사람들은 구분할 수 없었다. 원주는 손을 꽉 쥐었다가 폈다. 갈라진 손바닥이 보였다. 너는 네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지. 다들 그렇게 믿었어. 나도 그랬어. 아니, 믿고 싶었어. 왜인지 알아? 우리 집에 남은 건 너 하나였으니까. 네가 그 죄를 짊어지고 무너질까봐 내가 덮었어. 지명은 낮게 빠르게 말했다. 말 조심하세요. 원주는 그 말에 눈을 부릅떴다. 내가 조심해야 해? 너는 조심했냐? 너는 네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조심했냐? 법당 옆에서 보조하던 스님 한 명이 급히 다가왔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여기서는... 원주는 스님을 보며 잠깐 고개를 숙였다. 스님,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입 다물면 안 되는 날입니다. 내 남편한테도, 내 자신한테도. 그 말에 스님이 더 이상 끼어들지 못했다. 주지지명은 다시 신도들을 향해 말하려 했다. 여러분, 이분을 밖으로 모시고. 원주가 그 순간 외쳤다. 모시고? 내가 너한테 모셔지려 온 줄 알아? 난 오늘 너를 끌어내리러 왔어.
네가 엄마를 길에 버리고도 스님이라는 말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러 왔어. 신도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듯 목소리가 섞여 나왔다. 어머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손이, 저 차림이 그냥 연기 같진 않은데. 주지 스님이 땅을 팔았다고요? 그럴 리가. 진짜면 어떡해요? 천도제가 망했네. 지명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올렸을 때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 원주 씨, 여기서 더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상태로는. 원주가 낡은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그리고 오래된 통장 같은 것이었다.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다. 명예훼손? 원주가 종이를 흔들었다. 이게 뭐게? 땅판 서류 사본이야. 네가 이름 올린 거, 도장 찍힌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내가 길바닥에서 살면서도 사람한테 부탁하고 구청 앞에서 서성이고 서류 찾아다녔어. 네가 나를 바보로 봤잖아. 근데 바보는 너야. 지명은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서류를 잡으려 했지만 원주가 뒤로 물러서며 빼앗기듯 감췄다. 건드리지 마. 원주의 목소리가 서늘했다. 이건 내 마지막 줄이야. 내 남편이 죽었을 때 내가 입을 닫은 것처럼 이번에도 입을 닫으면 나는 사람으로 죽어. 그 말에 원주의 눈이 잠깐 젖었다. 그러나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원주는 자신을 다잡듯 숨을 들이마셨다. 나도 알아. 내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근데 너는 그걸 이용했지. 내가 너 하나 남았다고 덮어준 걸 너는 나는 안전하다로 착각했지. 그래서 나를 내쫓았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지. 지명은 이를 악물듯 턱을 굳혔다. 어머니, 지금이라도 그만하세요.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질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책임? 원주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책임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네가 나한테 준 건 책임이 아니라 침묵의 강요였어. 엄마가 조용히 하면 다 괜찮아. 그거였잖아. 원주는 갑자기 법당 바닥을 내려다봤다. 향재가 떨어져 작은 점처럼 흩어진 부분이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천도제 날, 죽은 사람들을 보내는 날, 내 남편이 자꾸 떠오르더라. 밤마다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 원주야, 이제는 말해라. 내가 미쳐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내 마음이, 내 죄가 나를 깨운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처럼 멀었는데 금방 또렷해졌다. 법당 안의 사람들 표정이 한꺼번에 굳었다. 누군가가 설마 하고 속삭였다. 원주는 지명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 오고 있어. 지명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늘 의식은 계속...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법당 입구에서 발소리가 났다. 2명의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모자를 벗으며 주변을 빠르게 훑는 눈빛은 익숙했다. 한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신고자 원주 씨, 여기 계십니까? 원주는 손을 들었다. 나야. 경찰은 법당 상황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니 잠시 밖에서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원주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듣게 해야 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스님 노릇했잖아. 그 가면을 여기서 벗겨야 해요. 경찰이 난처한 듯 원주와 지명 사이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지명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지명 씨 맞습니까? 일단 신원 확인과 진술이 필요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명은 법당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의식 중이고. 경찰은 짧게 답했다. 의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중대합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원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형사님, 이 사람 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나를 집에서 내쫓고 땅 팔아 돈 챙기고
그리고 내 남편 죽음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경찰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냥 민원 정도로 생각하던 눈빛이 아니었다. 남편분 사망과 관련해서요? 경찰이 물었다.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때 내가 입을 닫았어요. 내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을 막아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지명은 단숨에 끼어들었다. 형사님, 이분은 지금 많이 지쳐 계십니다. 혼자서 떠돌다 보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고. 원주가 소리쳤다. 기억 왜곡? 내 삶이 왜곡됐어. 네가 왜곡시켰잖아. 신도들 중 누군가가 경찰에게 말했다. 형사님, 이분 말이 사실인지 정말. 그 목소리는 떨렸고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려는 듯 손바닥에 보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다만 소란이 더 커지지 않게 협조해 주세요. 원주는 경찰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 도망 안 가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냥 오늘은 진실이 도망 못 가게만 해줘요. 지명은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여전히 주지의 자세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그것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혹은 오래 감춰온 무언가가 들키는 순간의 공허인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이 지명에게 다시 말했다. 지명 씨, 잠시 저희와 함께 이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명은 법당 앞 불상 쪽을 잠깐 바라보았다. 향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며 그의 얼굴을 스쳤다. 사람들은 그 시선을 기도라고 착각했지만 원주는 알고 있었다. 저건 기도가 아니라 계산이라고. 원주는 마지막으로 지명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너는 늘 말했지. 엄마만 조용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조용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길에 버린 날부터 너는 이미 네 편을 잃은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법당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연불도 멈췄고 목탁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심장 뛰는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경찰이 원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고 지명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움직였다. 그 순간 누군가가 속삭였다. 천도제가 살아있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날이 될 줄이야. 원주는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며 아주 짧게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어. 오늘은 끝까지 간다. 경찰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낮아졌다. 누가 먼저 말을 해도 이상할 정도로 목소리가 멈칫했고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또렷했다. 원주는 두 손으로 낡은 가방끈을 꼭 쥔 채 지명을 한 번 더 노려보고는 경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신고자 원주 씨 맞으시죠?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신고했어요. 여기서 끝내야 해요. 지명은 재빨리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얼굴에 차분한 주지 표정을 걸었다. 형사님, 지금은 의식 중이라 신도들도 많고 분위기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중하게 말을 받으면서도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신고 내용이 중대합니다. 일단 기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 말에 보조하던 스님이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주지 스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명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의식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을 향해 손바닥을 펴보였다. 여러분, 잠깐만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경찰이 확인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혼란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매끄러웠다. 하지만 원주는 그 매끄러움이 더 역겨웠다. 늘 그랬다.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남편 장례식장에서도 지명은 사람들 앞에서는 반듯했고 문이 닫히면 차가웠다.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듯 두 사람 사이에 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주 씨,
여기서는 말이 길어지면 더 큰 소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밖에서 진술을. 원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 도망 안 가요. 나 갈 곳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진실이 도망 못 가게 해야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신도들 중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그게 사실이면 저희는 어떻게... 원주는 그 말에 눈을 한번 감았다 떴다. 나도 몰라요. 나도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숨겼어. 근데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더라. 경찰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곧 결론을 내렸다. 좋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원주 씨, 지명 씨, 각각 따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로에게 소리치지 말고요. 원주는 그래요 하고 짧게 답했고 지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협조하겠습니다. 경찰 한 명이 원주를 법당 한쪽 바깥 회랑으로 안내했다. 원주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법당 안을 한번 훑었다.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눈, 충격에 굳은 눈, 주지를 믿고 싶어 애써 외면하는 눈. 그 모든 눈이 마치 자기 마음속에서 싸우던 것들이 그대로 밖으로 튀어나온 듯했다. 회랑에 서자 바람이 더 차갑게 파고들었다. 원주는 소매 끝으로 입가를 훔쳤다. 경찰이 메모장을 펴며 말했다. 원주 씨, 우선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명 씨가 정말 아드님이 맞습니까? 원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내 배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지.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증명 같은 서류는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원주가 고개를 저었다. 나 쫓겨나고 나서 내 건 다 없어졌어. 근데 내가 그냥 소리 지르러 온 줄 알아요? 나도 바보 아니에요. 원주는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이게 땅 팔아치운 거래 관련 서류 사본이에요. 내가 구청 앞에서 며칠을 서서 사람 붙잡고 부탁해서 겨우 얻었어. 지명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은 종이를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 문서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네요. 그래도 확인은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 통장 거래 내역이나 매각 대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원주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내가 집에서 나가던 날 지명은 내 통장부터 가져갔어. 정리해드릴게요라고 했지. 그 말이 칼이었어.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주 씨는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습니까? 이런 일은 보통 바로 신고를... 원주는 그 말에 잠깐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자식이 하나였으니까. 남편도 없고 나도 늙고 세상에 남은 게 그 애뿐인 줄 알았어. 내가 신고하면 그 애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은... 경찰이 말을 이어주자 원주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그 애가 나를 끝냈잖아. 원주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단단해졌다.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땅 팔아서 돈 챙기고 길에 버려놓고도 여기서 주지 노릇을 해. 남들한텐 선 이야기하면서. 경찰이 잠깐 멈칫했다. 아드님이 아버지 사망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원주의 턱이 굳었다.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원주에게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너지지 않기로 한 날이었다. 그래요. 원주는 말했다. 그때도 내가 입을 다물었어. 나도 죄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할 거야. 남편이 죽은 걸 그냥 사고라고 넘겼어. 내가 그 애를 감싸려고.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의심스러웠나요? 원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 회랑 끝에서 풍경이 흔들리며 딸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말하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 원주가 천천히 말했다.
지명이 먼저 집에 들어왔어. 평소엔 늦게 들어오던 애가. 그날은 이상하게 빨랐지. 남편은 그 애랑 말다툼을 했어.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는 걸 들었어. 경찰이 물었다. 말다툰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그랬어. 너는 네 욕심 때문에 가족을 망친다고. 지명은 입으로는 아니에요 하면서도 눈이 너무 차가웠어. 그때 내가 처음 봤어. 내 아들이 아닌 얼굴. 원주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잠깐 뒤에 남편이 쓰러졌다고 했어. 지명이 소리치면서 나를 불렀지.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때 나는 그냥 믿었어. 믿고 싶었어. 경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병원 기록, 사망 진단서, 경찰 신고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원주는 헛웃음을 뱉었다. 확인해봐요. 그때도 지명이 다 처리했어. 나는 남편 얼굴만 붙잡고 울었고 그 애는 사람들 사이에서 효자처럼 굴었지. 원주의 말끝이 떨렸다. 경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원주가 숨을 고를 시간을 줬다. 잠깐 후 경찰이 다시 질문했다. 원주 씨, 지명 씨가 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바로 그 이후였어. 원주는 딱 잘라 말했다. 남편 장례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명이 집안 정리한다고 왔다 갔다 했고 땅 이야기 꺼냈고 어머니가 혼자 살기엔 힘들다고 했지. 그 말이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어. 근데 결국엔 나를 치우는 말이었어. 경찰은 메모를 이어가며 말했다. 좋습니다. 원주 씨 진술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명 씨 진술을 듣고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추가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안 가요. 여기 있어요. 그 사이 법당 안에서는 경찰 다른 한 명이 지명을 따로 불러 세웠다. 신도들이 볼 수 있는 거리였지만 목소리는 낮게 조절됐다. 그러나 낮은 목소리일수록 사람들은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다. 지명 씨, 원주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명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분은 예전에 저희 집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던 분입니다. 어머니라고 주장하시는 건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 순간 회랑에 있던 원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도움? 원주는 참지 못하고 한 발 앞으로 나서려 했다. 경찰이 급히 팔로 막으며 낮게 말했다. 원주 씨, 지금은... 원주는 이를 악물고 울컥 올라오는 분노를 억눌렀다. 봐라, 저게 네 본성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워버린다. 원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법당 안에서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럼 원주 씨가 제시한 토지 매각 서류에 본인 이름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명은 잠깐 눈을 깜빡였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대다수는 놓쳤지만 몇몇 신도들은 그 순간에 봤다.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눈빛. 지명은 곧바로 웃음을 지어냈다. 아, 그건 가족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제 명의가 들어간 겁니다. 정확한 건 서류를 확인하면... 형사가 끊었다. 지명 씨,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건 법적으로 민감합니다. 게다가 당사자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지명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사님, 저는 사찰을 맡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보는 앞이어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피해 주장과 서류가 있는 이상 확인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도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다시 번졌다. 주지스님이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어. 근데 서류가 있다잖아. 설마 진짜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믿은 거야? 아니야, 오해일 거야. 지명은 신도들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진정해달라는 부탁처럼 보였지만 원주는 알았다. 저건 내 편이 되어라는 압박이었다. 형사는 이어서 말했다. 지명 씨,
원주 씨는 아버지 사망과 관련해서도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과거의 사고로 종결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동행하시죠. 지명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지금은 의식이, 그리고 저를 그렇게 데려가시면 신도들께서... 의식은 멈췄습니다. 형사가 짧게 말했다. 그리고 동행은 체포가 아니라 조사 협조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신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 말에 지명의 숨이 살짝 막힌 듯했다. 그는 아주 잠깐 목 쪽을 만졌다. 옷깃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손가락이 떨리는 걸 숨기려는 행동이었다. 원주는 회랑 끝에서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래, 흔들려라. 한 번만 더 가면을 쓰면 네 안쪽이 더 찢어질 거다. 경찰은 지명을 밖으로 안내하며 마지막으로 신도들에게 공지했다. 여러분, 소란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명이 문턱을 넘을 때 한 신도가 앞으로 나와 울먹이며 말했다. 주지 스님, 아니죠. 아닐 거죠. 저희는 스님을 지명은 그 신도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떳떳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원주가 낮게 내뱉었다. 떳떳한 사람은 엄마를 모른 척하지 않아. 지명의 눈동자가 원주를 스쳤다. 아주 짧게, 날카롭게.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의 눈빛이 없었던 것처럼. 경찰차로 이동하는 길, 원주는 경찰 옆에 앉았다. 차창 밖으로 사찰 마당이 지나갔다. 방금 전까지 향과 연불로 가득하던 곳이 이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공기만 남은 듯했다. 원주는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갈라진 상처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더 아팠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에 묻어둔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원주야, 이제 말해. 원주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나 말하고 있어. 너무 늦었지만 말하고 있어. 경찰서에 도착하자 원주는 다시 진술을 정리해야 했다. 경찰은 차분하게 물었고 원주는 최대한 또렷하게 답했다. 어떤 질문은 날카로웠고 어떤 질문은 원주를 찔렀다. 원주 씨, 아드님이 어머니를 내쫓았다는 정확한 시점 기억나십니까? 네, 그날 눈이 왔어요. 밖이 하얘서 더 무서웠어. 토지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은요? 그보다 조금 전부터 서류를 만지작거렸고 결국엔 나를 내보내고 나서 바로였어. 경찰은 기록을 남기며 말했다. 원주 씨,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족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재산 문제와 과거 사망 사건 의혹까지 포함됩니다. 확인 과정에서 원주 씨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중요한 말 왜 이제야 하냐고 묻겠죠? 그리고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겁이 났어요. 세상이 아니라 내 아들이 무너질까봐. 근데 그 애는 이미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이더라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다른 경찰이 들어와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명 씨, 동행은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질문 들어가자마자 표현이 바뀝니다. 답을 피하고 원주 씨를 정신적으로 몰아가는 말들을. 형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원주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지명이 늘 쓰던 방식이었다. 상대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게 지명의 가장 무서운 재주였다. 잠시 후 복도에서 지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정한 말투였다. 하지만 끝에 금이가 있었다. 저는 주지입니다. 이런 조사는 제 명예뿐 아니라 사찰의 명예도... 지명 씨, 형사가 끊었다. 명예는 확인 뒤에 이야기하십시오. 지금은 사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원주 씨는 감정이 있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공포와 이제야 시작된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원주는 손을 모았다. 습관처럼 합장하는 모양이 됐다.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작은 자세였다. 형사가 원주를 다시 불렀다. 원주 씨,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지명 씨에 대한 신고를 철회할 의사가 있습니까?
가족 간 문제로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서 묻는 겁니다. 원주는 고개를 저었다. 단호했다.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거예요. 철회하면 난 다시 길바닥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보다 무서운 건 그 애가 계속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 거라는 거예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토지 매각 관련 자료, 계좌 추적, 그리고 과거 사망 사건 기록까지 재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눈물이 나오려 했다. 하지만 원주는 고개를 들었다. 울면 흔들릴 것 같았다. 오늘은 흔들리면 안 됐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잠깐의 틈, 원주는 유리문 너머로 겨울 하늘을 바라봤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도 원주는 이상하게 조금 숨이 쉬어졌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숨구멍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뒤쪽에서 경찰이 지명을 이동시키는 소리가 났다. 지명은 여전히 침착한 척하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원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다.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똑바로 들리게. 이제부터는 네가 도망갈 자리가 없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형사에게 짧게 보고했다. 지명 씨 관련 자료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사건 기록도 재검토 요청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수사 절차를 밟겠습니다. 원주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합장한 손끝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리지 않던 목탁 소리 같은 것이 다시 울렸다. 늦었지만 시작했다. 는 소리였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은 사람의 얼굴을 유난히 하얗게 만들었다. 따뜻한 법당의 향냄새는 이제 없고 대신 종이 냄새와 커피 냄새, 그리고 묘하게 마른 긴장감이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원주는 의자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맞잡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줬지만 떨림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형사 강 팀장이 파일을 탁자 위에 펼치며 말했다. 원주 씨, 어제 진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명 씨가 원주 씨를 내보내고 토지를 처분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둘째, 과거 남편분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지명 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말해야 할 건 그거예요. 더 숨기면 나도 공범이 돼요. 옆자리 젊은 수사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원주 씨, 남편분이 쓰러진 날 지명 씨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날 이후로 지명 씨가 집안일을 주도했다는 것도. 원주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애가 다 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랬고,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고개 숙이고 효자라고 불리게 만들었지. 근데 집에 돌아오면 내 말은 끊고 내 눈은 피하고 내 삶은 정리하듯 치웠어. 강 팀장이 메모를 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절차대로 확인하겠습니다. 토지 매각 서류는 관할기관 통해 원본 확인 들어갑니다. 계좌 흐름은 금융자료로 추적합니다. 그리고 남편분 사망 사건은 과거 기록 재검토 요청 올렸습니다. 원주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재검토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다. 그 단어 속에는 원주가 십수수년 동안 눌러덮어둔 것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다. 팀장님, 지명씨 조사실 들어왔습니다. 원주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강 팀장이 원주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원주씨, 바로 앞에서 마주치는 건 피하겠습니다. 잠시 대기실로 이동해주세요.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얼굴을 보면 또 흔들릴까봐, 아니면 반대로 또 분노가 폭발할까봐 두려웠다. 수사관이 문을 열어주자 원주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회색 하늘이 보였다. 원주는 그 하늘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나 도망 안 가. 오늘은 끝까지 말해. 조사실 안 지명은 여전히 단정했다. 옷깃은 가지런했고 목소리도 침착했다. 그러나 강 팀장은 처음부터 그의 손을 봤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무릎 위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겉은 단정했지만 안은 흔들린다는 신호였다. 강 팀장이 담담히 말했다.
지명 씨, 원주 씨가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명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저는 그분을 어머니로 모신 적이 없습니다. 저분은 예전에 도움을 드렸던 분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셔서 지금 불안정하다는 판단은 의료진이 합니다. 강 팀장이 말을 끊었다. 우리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원주 씨가 제출한 서류 사본에 지명 씨 이름이 있습니다. 토지 매각 관련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지명은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건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가 잠시 들어간 겁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명의가 들어가면 책임이 생깁니다. 강 팀장이 서류를 탁자 위로 밀었다. 원본 확인 들어갑니다. 계좌 흐름도 확인합니다. 지명 씨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곧 드러납니다. 지명의 입술이 얇게 굳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톤을 바꿨다. 마치 살법할 때처럼 조용한 권위를 얹어 말했다. 형사님, 저는 사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면 신도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막고 싶습니다. 강 팀장은 그 말에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신도들의 마음을 걱정한다면 더더욱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조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명은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지자 강 팀장이 다른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두 번째, 원주 씨는 남편분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합니다. 지명 씨,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명이 가볍게 웃었다. 그건 오래된 사고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고요.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저는 구급차를 그날 집에 평소보다 일찍 들어갔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그리고 가족 내 언쟁이 있었다는 말도요. 지명의 웃음이 멈췄다. 그건 말다툼이 아니라 가정 내 사소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 뒤에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강 팀장이 한 문장으로 눌러버렸다. 우리는 그 사고가 정말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지명은 손끝을 세게 말아쥐었다. 형사님, 원주 씨는 저를 증오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니 남 탓인지 사실인지. 강 팀장이 서류를 탁자 위에 두드렸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사실 공기가 조금 더 차가워졌다. 지명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낮게 말했다. 제가 뭘 말해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강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이 아니라 증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지명 씨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숨기지 않는 것. 그날 오후 수사팀은 움직였다. 먼저 토지 매각 관련 원본 확인, 그리고 계좌 흐름. 동시에 과거 사망사건 기록을 찾아 재검토 요청. 그때는 사고로 끝난 기록이라도 지금은 한 조각씩 다시 맞춰야 했다. 어떤 수사관이 말했다. 팀장님, 오래된 기록이라도 접근 가능합니다. 사망 당시 처리 주체가 누구였는지 신고 여부, 병원 기록, 서류 작성자 확인부터. 강 팀장이 짧게 말했다. 순서대로, 감정 빼고. 원주 씨 말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 그 사이 원주는 경찰서 대기실에서 컵라면 국물도 제대로 못 남겼다. 목이 자꾸 막혔다. 젊은 수사관이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다. 원주 씨, 힘드시죠? 그래도 지금처럼 차근차근 말씀해 주셔야 해요. 진술이 흔들리면 상대가 그 틈을 파고듭니다. 원주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애가 늘 그랬어요. 내 말이 흔들리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수사관이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질문이라. 원주는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목이 따끔했다. 내가 바보였지. 엄마니까. 엄마는 자식이 무너질까봐 본인이 무너지는 걸 선택하잖아. 근데 그 애는 내 무너짐 위에 올라서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 그 말 끝에 원주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자기 자신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내 발로 서야 해. 해가 기울 무렵 경찰은 사찰로 다시 향했다. 소란을 키우지 말고 필요한 확인만. 강 팀장은 팀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사찰마당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소문은 퍼졌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먼저 편부터 고르고 있었다. 마당 한쪽에서 신도 몇 명이 모여 웅성거렸다. 주지 스님이 그런 분일 리가 없어. 근데 어머니라는 분이 서류까지. 그분 차림 봤어? 너무 처참했어. 그래도 설마 그런 일까지는. 그 말들이 바람처럼 얇게 스쳤다. 강 팀장은 그 소리를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다. 수사는 소문과 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소문에 끌려가면 수사가 망가진다. 사찰 관계자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다. 형사님들, 또 오셨습니까? 오늘은 신도들. 강 팀장이 차분히 답했다. 필요한 확인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지명시 출입 기록, 그리고 원주씨 관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계자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런 건 주지 스님이 관리하셨는데요. 그럼 확인해야겠죠? 강 팀장이 말했다. 주지 개인이 사찰 기록을 독점하는 구조라면 더더욱. 법당 옆 작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밖에서는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다. 스님, 정말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만약 사실이면 우리를 속인 거잖아. 그때 강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사관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다. 팀장님, 금융자료 쪽에서 1차 배신 왔습니다. 토지 처분 관련 자금 흐름, 지명 씨와 연관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 씨가 생활고로 공적 지원을 신청한 기록도 확인됐고요. 가족 부양 거부 같은 내용이. 강 팀장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 그럼 이제는 단순 동행 조사로 끝낼 수 없겠네. 사찰 밖으로 나오자 해는 거의 넘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졌다. 강 팀장은 팀원들에게 말했다. 긴급 체포 요건 검토해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영장 신청 준비 들어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수사관이 조심스레 물었다. 팀장님, 원주 씨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잡히는 순간이 오면.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잡아줘야 해. 원주 씨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면 끝이다. 그날 밤 원주는 경찰서에서 다시 불려 들어왔다. 강 팀장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원주 씨,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 흐름이 지명 씨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주 씨가 집에서 내보내진 뒤 생활이 무너진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원주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확인됐어요? 확인 중이지만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원주 씨, 여기서 중요한 건 원주 씨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명 씨는 원주 씨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려 할 겁니다. 그 말을 듣더라도 사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더는 안 숨겨요. 그 애가 뭐라고 해도 난 말할 거예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지명을 다른 조사실로 이동시키는 소리였다. 지명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저는 주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지명 씨, 직함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주 씨가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자료가 말합니다. 원주는 그 목소리를 듣자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조여왔고 혀가 마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강 팀장이 원주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며 낮게 말했다. 원주 씨, 지금입니다. 숨 고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 원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목구멍을 긁고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원주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내가 내 발로 여기 왔어요. 그 애가 날 끌고 온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강 팀장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잠시 후 강 팀장은 지명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매우 분명한 톤으로 말했다. 지명 씨, 확인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현재 단계에서 더 이상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신병 확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명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지금 저를 긴급 체포 절차로 진행합니다. 강 팀장이 말했다. 변호인 선임 권리 고지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명이 소리를 높였다. 이건 사찰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신도들이... 강 팀장이 단호하게 잘랐다. 사찰을 무너뜨린 건 수사가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만든 사람이 무너뜨린 겁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조사실에 작게 울렸다. 철이 닿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다. 지명은 굳은 얼굴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아주 짧은 순간 가면이 흔들렸다. 그때 복도 끝에서 원주가 그 소리를 들었다. 원주는 무릎에 힘이 풀릴 뻔했지만 벽을 짚고 버텼다. 젊은 수사관이 다가와 말했다. 원주 씨, 괜찮으세요? 원주는 입술을 떨며 답했다. 괜찮아야죠. 이제 내가 무너지면 안 돼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주 씨,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지명 씨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만들려 할 수도 있고 원주 씨를 다시 흔들려 할 겁니다. 원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내 귀가 조용해요. 원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동안은 밤마다 들리는 것 같았거든. 말해라, 말해라. 근데 지금은 그냥 조용해. 마치 이제 한 일을 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수사관은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게 원주 씨가 죄책감에서 한 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원주는 허공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여보, 나 말했어. 오늘은 안 도망쳤어. 경찰서 밖으로 지명이 이동될 때 멀리서 사찰신도 몇 명이 와 있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로 얼굴이 붉었다. 주지스님, 아니죠. 이건 오해죠. 어머니라는 분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분 손 봤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진 손이야. 지명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고 말하려 했다. 여러분, 그러나 강 팀장이 조용히 말했다. 지명 씨, 지금은 신도들에게 말할 시간이 아닙니다. 조사실에서 말하십시오. 지명은 말끝을 삼켰다. 그 표정은 분노처럼 보이기도 했고 두려움처럼 보이기도 했다. 원주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의 몰락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와야 했던 자기 인생이 아팠다. 하지만 원주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고. 이건 늦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서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 팀장이 원주에게 다가왔다. 원주 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자료 확인이 더 들어오고 과거 사망사건 기록도 본격적으로 재검토 들어갑니다. 원주 씨도 더 자세한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도망 안 가요. 강 팀장이 조용히 물었다. 원주 씨,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원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또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닫지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버틸래요. 강 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원주는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전히 회색이었다. 그런데도 원주는 이상하게 발밑이 어제보다 단단하다고 느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원주는 그 흔들림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흔들려도 쓰러지지 말자. 쓰러지지 않으면 진실은 끝까지 간다. 체포된 다음날 아침 경찰서는 유난히 조용했다.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문 여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낮아 보였다.
소란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서였다. 지명은 수갑이 풀린 뒤에도 손목에 남은 압박감처럼 표정을 억지로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다. 저는 주지입니다. 나는 말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았고 그가 쌓아 올린 존경은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빠르게 얇아지고 있었다. 강 팀장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사건은 경찰만의 일이 아니다. 검찰 송치 준비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다시 점검해. 젊은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주 씨, 숙소 지원은 연결됐습니다. 의료 상담도 잡았고요. 강 팀장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분이 흔들리면 사건 전체가 흔들린다. 지명은 끝까지 원주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갈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 건너편 조사실에서 지명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고른 톤이었다. 제가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신도들이 알게 되면 형사가 단호하게 받았다. 지명 씨, 공개가 목적이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죠. 지명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 그 짧은 침묵은 법당에서 수백 명의 눈을 받던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 처음 놓였을 때 나오는 침묵이었다. 원주는 그 시간 피해자 대기실에서 따뜻한 물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오려는지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옆에 앉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원주 씨, 오늘 검찰 쪽에서도 면담이 있을 수 있어요. 질문이 더 촘촘해질 겁니다. 원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나 흔들리지 않을게요. 수사관이 낮게 말했다. 힘드시면 잠깐 쉬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다만 사실만은 놓치지 마세요. 원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울기는 오래전에 다 울었어요. 길바닥에서 울 때는 아무도 안 봐주더라. 그래서 이젠 말로 버텨요. 잠시 후 검찰 조사관이 원주를 불렀다. 조사실 분위기는 경찰서보다 더 차가웠다. 질문은 정중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정확했다. 원주 씨, 지명 씨가 토지를 처분해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 도장 가져가서 서류에 찍었어요. 그때는 정리라고 했고 나는 가족이니까 믿었지. 그 믿음이 언제 깨졌습니까? 내가 나가라고 했을 때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는 눈으로. 그때 검찰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물었다. 남편분 사망 관련 진술은 지금 이 사건에서 매우 중대합니다. 원주 씨가 오랜 시간 숨긴 이유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왜 지금 말하느냐가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원주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내가 엄마라서 숨겼다고 말할 거예요. 엄마라서. 자식이 무너질까봐 내가 먼저 무너졌다고.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침묵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죄를 키운 거였어요. 조사관은 그 말을 적으며 조용히 말했다. 좋습니다. 그 답변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같은 시각 지명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실로 옮겨졌다. 변호인은 차분하게 말했다. 지명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어머니 주장은 신빙성 공격이 가능하고 과거 사망 사건도 공소시효 문제나 입증 문제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은 냉정하게 가야 합니다. 지명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변호인이 말을 끊었다. 지명 씨, 지금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빠져나갈지입니다. 말 조심하세요. 검사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더 딱딱해졌다. 검사는 지명에게 형식적인 확인을 마친 뒤 곧장 핵심으로 들어갔다. 지명 씨, 토지 매각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매각 대금 일부가 지명 씨와 연관된 계좌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합니까? 지명은 잠깐 웃음을 지으려 했다가 변호인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저는
자세히 기억이.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명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곧바로 방향을 틀었다. 원주 씨는 저를 증오합니다. 본인이 힘드니까 저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저는 사찰을 위해. 검사가 차갑게 끊었다. 사찰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주 씨의 상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지명 씨는 본인 행위를 설명하세요. 질문은 이어졌다. 검사는 하나씩 못 박듯 물었다. 도장은 어떻게 사용됐는가? 원주의 거주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양 의무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지명은 끝까지 오해라는 단어를 붙들려 했지만 서류와 계좌 흐름은 오해가 아닌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검사가 두 번째 칼날을 꺼냈다. 남편분 사망 사건. 당시 사고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 시간대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구급 요청 시점에도 공백이 있습니다. 주변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지명 씨, 그날 가정 내 언쟁이 있었습니까? 지명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다. 가정 내 말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한 문장으로 눌렀다. 말다툼이 끝난 뒤 사람이 숨졌습니다. 지명은 눈을 피했다. 그때까지 유지하던 침착함의 표면이 아주 얇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사찰 근처에서는 이미 소문이 커졌지만 법정은 소문을 듣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듣는 곳이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원주는 한참 동안 손을 비볐다. 손등에 갈라진 상처가 옅게 아렸다. 변호인이 옆을 지나가며 원주를 힐끗 받고 원주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피하지 않았다. 강 팀장이 낮게 말했다. 원주 씨, 준비되셨죠? 원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 팀장이 대답했다. 사실만. 감정은 흔들려도 사실은 흔들리지 않게.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석은 팽팽했다. 신도 몇 명이 멀찍이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입술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기도인지 불안한 습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피고 지명, 피고인석에 서십시오. 지명은 정장 차림으로 일어섰다. 주지 가사는 벗겨졌고 남은 건 사람뿐이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다. 핵심은 단순했다. 노모를 내쫓고 토지를 처분해 재산을 취하고 과거에는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보호막을 만들어 왔다. 말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무거웠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지명은 잠깐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흐느꼈다. 판사가 정리했다. 좋습니다. 그럼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검사는 첫 번째로 토지와 금전 흐름부터 꺼냈다. 서류가 제시되고 계좌 기록이 읽혔다. 숫자는 감정이 없어서 더 잔인했다. 변호인은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 원주의 동의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 했지만 원주의 생활 기록과 공적 지원 신청 기록, 그리고 부양 거부로 읽히는 정황들은 합의라는 말을 얇게 만들었다. 그 다음 증인으로 원주가 불렸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원주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발걸음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선서대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순간 법정이 너무 조용해져서 원주는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세요. 검사가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물었다. 원주 씨, 피고 지명과의 관계를 다시 말씀해 주시죠. 원주는 또렷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에요.
변호인이 즉시 끼어들었다. 이에 있습니다. 객관적 서류가. 판사가 제지했다.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하세요. 계속하시죠. 검사가 이어 물었다. 피고가 증인을 집에서 내보낸 경위, 그리고 토지 처분 과정에서 무엇을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주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처음엔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서류를 가져가고 도장을 가져가고. 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였으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문 앞에서 엄마는 나가요. 나는 말을 들었어요. 그날 눈이 왔어요. 나는 그 눈 위에 서 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믿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 두려움이었다는 걸. 검사가 조용히 물었다. 증인은 왜 그동안 피고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원주의 손이 떨렸다. 법정 안에서 그 질문은 원주의 죄책감을 꺼내는 열쇠였다. 하지만 원주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엄마라서요. 자식 하나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면 그의 인생이 끝난다고. 그래서 내가 입을 닫았어요. 근데 그 입 다문 세월 동안 나는 길에서 살았고 그 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알았어요. 침묵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죄를 키운 거였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아 하고 숨을 토했다. 판사가 조용히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변호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증인,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감정에 기반한 주장 아닙니까? 증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가 사찰에서 영향력이 있으니 돈을 노리고. 원주의 눈이 번쩍 뜨였다. 하지만 원주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게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분노로 무너졌을 것이다. 원주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돈을 노렸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미 돈을 달라고 했겠죠? 나는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내가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왔어요. 내 남편한테 미안해서 왔고 나 자신한테 더 미안해지기 싫어서 왔어요. 변호인이 다시 몰아붙였다. 남편 사망 사건은 오래된 일입니다. 증인은 그때 신고도 하지 않았고 지금 와서. 원주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답했다. 그래요. 내가 신고 안 했어요. 그게 내 죄예요.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진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내 죄 때문에 더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한 문장에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다. 어떤 신도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어떤 사람은 지명을 바라봤다. 지명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튀어나올 만큼 이를 악물고 있었다. 검사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원주 씨, 피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주는 잠깐자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벌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로 사람을 죽여요. 엄마를 지우고 아버지를 지우고 죄를 지우고. 그러니까 법으로 멈춰야 해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검사는 과거 사건의 재검토 결과와 모순된 진술들을 종합해 제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지명은 끝까지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지명의 주장보다 일관된 흐름과 객관적 자료에 집중했다. 법정은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정 밖의 사람들은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후 진술에서 판사가 물었다. 피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지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아주 얇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지명이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주지로만 보면 과거도, 죄도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면서 동시에 고백처럼 들렸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입을 막았다. 판사는 고개를 숙인 채 기록을 확인하더니 마침내 선고를 내렸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단호했다. 피고 지명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무언가를 끝내는 소리 같았다. 동시에 원주에게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소리 같았다. 원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 있던 수사관이 조용히 팔을 받쳤다. 원주 씨,
괜찮으세요? 원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원주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말했어. 늦었지만 말했어.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원주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원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갑고 회색인 하늘 아래에서 원주는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살아있으니까 말할 수 있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었다. 강 팀장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원주 씨,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원주는 고개를 젓고 오히려 더 낮게 말했다. 아니요, 난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사람답게 사는 걸. 이제부터 배워야 해요. 내 죄책감으로 벌 받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사는 걸. 그날 밤 원주는 작은 방에서 혼자 손을 모았다.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권력이든 직함이든 옷이든 그걸로 죄를 덮을 수는 없더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버리면 결국 자기 자신도 버리게 되더라. 그리고 업보는 누가 때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원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숨지 않을게.